네, 안녕하세요. 이교시 주식쌤 주식공무원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괜찮아졌죠? 일단 오늘 시장이 괜찮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서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어요. 그 원인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 알고 계셔도 조금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 그 전에 일단 저희 오늘 배울 속담 좀 알아봐야겠죠? 오늘 배울 속담은 대세는 오래가도 개별 종목 시세는 짧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오늘 시장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이 약 지금 현재 1,500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일고실삼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와 3%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우리나라 시장에 갑자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기 시작했는가?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서 오늘 속담 및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지금 홍콩에서 시위가 많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거예요. 홍콩에서. 그런데 이 홍콩의 시위가 최근에 조금 종료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캐리람 홍콩 해관이 어저께 그동안 시위를 일으켰던 근본적인 이유인 송환법을 공식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송환법이 뭔지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이 홍콩에서 사람들이 재판을 위해서 중국 본토로 인도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죠. 잘 아시다시피 1997년까지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홍콩이 영국이 중국으로 홍콩을 반환하면서 지금 유예기간을 두고 뭐 이제 홍콩을 반환했는데 이 홍콩이 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중국의 입김이 뭐 좀 덜한 상태에서 아시아의 금융허브 역할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사실은 홍콩을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홍콩은 유럽 및 어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홍콩에 있는 사람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뭐 이런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으로 미국 뭐 그리고 유럽 등도 다 반대를 했었죠. 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하면서 뭐 무력 진압 등도 계획했었지만 다행히도 이제 철회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저께 홍콩의 항생이 약 한 4%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뭐 그 홍콩 문제 때문에 신경을 못, 미중 무역 협정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홍콩의 문제가 타결이 됨으로 해서 미중 무역 전쟁에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아시아 전반에 펼쳐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면 뭐 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이냐? 하나 더 있어요. 어저께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해서 지금 영국의 총리가 보리스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약간 굉장히 강한 정치 지도자예요. 뭐 영국의 트럼프라고도 불리죠. 과격한 스타일의 지도자인데 이 친구가 그동안 노딜 브렉시트 추진을 위해서 10월 15일 조기 총선의 실시를 요청했는데 이걸 하원에서 부결시켰어요. 또한 지금 10월 31일이 원래의 영국 브렉시트의 기한인데 이거를 3개월 연장하는 법안, 뭐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방법안을 영국 하원이 가결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홍콩처럼 완벽한 어떤 해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유럽연합이 이런 어떤 영국의 지원에 동의를 해야지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개월 동안 영국과 유럽연합이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유럽의 어떤 스톡스 지수도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미국 시장도 역시 코스피 다우존스 지수가 0.9%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1.31% 상승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어떤 그 장단기 국채 금리의 어떤 역전이라던가 그리고 어저께 나온 그 중국 미국 PMI 지수의 어떤 하락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 역전이 됐다는 거죠. 또 그 위안화 관련해 가지고는 위안화가 7.18에서 7.15로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환율이 위안화 환율의 어떤 프락시 통화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우리나라 환율도 1210원대가 깨지면서 오늘은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진 걸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약 한 1200원대 초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순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 전달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뭐 그 시황대로 지금 외국인들이 한 1,400억, 1,500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좋아요. 시장 지수는 좋아요. 지수는 좋은데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한 그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0% 정도를 2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종목들, 지금 뭐 최근까지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에서는 돈이 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울 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거, 대세는 오래 가지만 개별 종목의 시세는 짧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개별 종목 중에 메가스타디라든가 메가엔디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메가스타디라든가 메가엠디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그 정책 수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보이고 급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메가엠디 같은 경우에는 7% 상승을 했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긴 커다란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갭이 12% 출발했으니까 이거 오늘 산 사람은 이건 다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다 손실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오늘 것만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다 손실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시장이 좋지 않으면 개별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이 개별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 개별주가 모든 종목이 뭐 가는데 이 종목이 안 간다라든가 모든 종목이 안 가는데 이 종목이 가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개별주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시장의 주도주. 시장의 주도주가 아닌 경우에는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윤퍽질퍽하는 것이 크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개별주를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런 분들은 뭐 좀 상관이 없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 종목이 물렸을 때 개별주에 관심을 두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종목이 물려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난 좀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종목을 손절을 하고 그 돈으로 개별주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진짜로. 사실은 개별주들 사서 내가 뭐 오늘 한 1%대 사서 상한가 먹으면 너무 좋겠지. 29% 먹었으니까. 하지만 보통 그런 개별주에 접근할 때 1%에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그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뭐 두 자릿수의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어떤 그 갭상승을 12%하고 막 그러면서 좋은 뉴스도 엄청 나와요. 좋은 뉴스들도. 이 종목 뭐 대장주는 뭐다라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조국 후보자 제가 이거 똑같이 설명드렸어요. 그저께 조국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런 입시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니 정시제도를 좀 손봐라. 그렇게 되면은 정시제도가 흔들릴 것이고, 그것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교육 관련주, 뭐 능률교육이라든가 메가스터디, 메가MD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또 누군가는 만들어내겠죠.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들은 이미 아래에서 종목을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그 종목을 위해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종목 같이, 이 메가스터디 같이 이런 장대 음봉을 겪는 거죠. 사실은 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제가 운영하는 그 카톡방들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엔 사실은, 이 종목이 PBR이 0.5예요. 그래서 주가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종목이 주가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이 종목이 추세로 보았을 때, 과연, 이 종목이 좋아질 종목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멘텀이 크게 존재하지 않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야기함으로 해서 이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지만, 다시 한번 그 상한가 근처에서 물리신 분들은 물타기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늘리셨다면 지금 현재도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시라면 지금 현재는 또 매도 타이밍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10,000원 밑에 있다가 지금 11,500원에 있는데, 이 11,500원이라는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만원을 깨고 올라왔잖아요. 만원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이 만원이라는 부분은 라운드 피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제가 주봉으로 봤을 때 55주, 즉 1년을 보았을 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강한 매물대, 이게 이제 이 매물대를 보면 여기가 떨어진 사람들이 물려있는 매물대인 거예요. 여기 지금 앞전에 매물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지금 고점이 오게 되니까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니까 매도를 한 건데, 안타깝게도 이 종목에 물려있었던 투신이 좀 매물을 출회한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투신이 약 한 35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들이 한 66억 정도로 순매도를 했어요. 이걸 다 누가 받았냐면 다 개인이 받았어요. 다 개인이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좀 시간이 걸릴, 아무리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도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크다. 다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고가놀이 중이거든요. 고가놀이인데 강한 고가놀이가 아니에요. 강한 고가놀이가 아니고 지금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1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은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합니다. 이 종목을 쭉 들고 가시는 것은 좀 위험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11,000원을 이탈하면 비중을 좀 줄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오늘 제가 속담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하이닉스 종목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뭔지 이제 기억을 하시나요? 이때? 사람들이 저거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기억보다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가 이제 무슨 일이 나왔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관련해서 반도체, 세 가지 불화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SK하이닉스는 상승을 보였죠. 상승을 보였는데, 그때 제가 이유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어떤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어떤 불화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에 디펜던트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내수 시장의 그 서플라이 체인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세계적으로 소비하는 서플라이 체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일본이라던가 이런 어떤 그 소재가 분명히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일본 소재가 한꺼번에 대체될 수는 없겠지만 생산이 적어지게 되면 반도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반도체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에 그러니까 그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어떤 스마트머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매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1,100억 정도를 한 달 동안에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에 쫄아서 매도를 했지만 이 종목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어떤 선도 세력들은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는 거죠. 수량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한 달 동안에 한 1,460주 같은 경우에 순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들도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했어요. 그럼 누가 팔았냐? 개인 투자자들이 다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액을 보면 약 1,400억 정도를 한 달 동안 순매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슬픈 엇박자인데요. 솔직히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좀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저 같은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문가들의 시각과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그 뉴스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컨테이너리스트들은 뉴스는 참고로 하고 어떤 숫자들에 대해서 숫자들을 조금 더 신뢰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이 3주체가 시장에서 항상 싸우는 사람들인데 역사적으로도 보아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보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제 방송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올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올 연말 경제신문들에 제일 많이 나올 이야기들이 뭐냐면 올해도 개인 투자자만 손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그 이익은 짧게 잘라먹고 손실은 크게 키우는 이런 투자 방법을 가지고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뉴스는 참고로 하시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보시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숫자라는 것은 사실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이 숫자라는 것에 그리고 또 이제 그날의 숫자를 보시지 말고 숫자를 연결해서 보시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저께도 제가 시황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8월달 들어서 하락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어떤 체험 물가 지수는 그렇지 않으시죠.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숫자와 어떤 실제의 괴리인데 제가 숫자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 논리의 비약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숫자에만 어떤 집중하셔가지고 다른 숫자를 또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숫자들을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만 숫자라는 부분은 근거 데이터로 남는 부분이고 뉴스라는 부분은 그 주식을 팔아먹기 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요. 즉 그러니까 뉴스는 세력이 만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공무원의 이런 어떤 속담을 통해서 배우는 이런 어떤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주식 습관을 좀 바꿔보시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대세는 대세는 오래 가도 개별 종목의 시세는 짧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세에 올라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시세에 올라타는 매매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투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10,000원이 내년에 10,000원과 같을 수 없다는 거죠. 즉 어떤 현물의 가치는 점점 상승하고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사놓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게 되면 당연히 수익을 낸다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개별주라던가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면,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급등락을 해요. 급등락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고가에 매수를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가에 매수를 해서 떨어지면 매도를 하는 이런 슬픈 매매를 지속하신다는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 오늘 전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400억 정도로 순매수하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브렉시트하고 그 다음에 홍콩의 어떤 송환법 철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기조스탁스쿨에 추천,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주시면 제가 그 댓글 보고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식공무원의 주공TV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군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